요즘 제 영상에 제가 동안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영상 속에서는 이렇게 쉬는 날에 촬영하기 때문에 예쁘게 준비해서 출근을 하고 쌩쌩한 모습으로 있지만 일할 때에는 피곤해 떨어지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실망하지 마시라고 미리 밑밥을 오늘 예쁘게 나오려고 어제 배옥주사랑 비타민 맞고 왔는데 어때요?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나요? 제가 원래부터 피부가 좋았던 거는 아니었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이마나 광대 이쪽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고요. 전에는 선크림 바르는 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서 피부도 까맣게 많이 찼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정말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피부가 진짜 좋았었는데요. 피부톤이 너무 맑고 화사하고 속에서부터 광이 올라오는 아기 피부 같았어요. 그때는 쟤는 타고난 건가? 아니면 뭐 피부과에 가서 무슨 좋은 시술을 받나? 이렇게 부러워만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의사가 되고 또 피부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또래보다 독보적으로 피부가 좋고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진짜 비결은 비싼 시술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습관에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의사로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고가 시술을 받는 분보다 집에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지시는 분들의 피부가 더 건강하고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고가의 시술도 결국 건강한 피부라는 바탕이 있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리프팅 레이저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 없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리프팅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려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아니 내가 오늘 큰맘 먹고 피부과에 왔는데 왜 돌려보내냐고 아쉬워하시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봤자 원래 피부가 약하고 탄력이 없으면 시술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돼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 주셨던 동안관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집에서 딱 5분만 투자해서 10년은 젊어지는 저만의 노화관리 비법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매일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루틴은 제가 전공의 시절부터 했던 건데 사실 전공의 시절에는 편하게 앉아서 막 이것저것 발라가면서 피부 관리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잠도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 끝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었는데요. 아침 스킨케어의 핵심은 항산화와 자외선 차단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아침에 비타민C, 비타민 E, 페룰산 이 세 가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세럼을 바르고 스킨케어 마무리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까지 챙겨서 바르고 있어요. 기존의 순수 비타민C만 단독으로 포함된 화장품은 변질되기 쉬웠는데 비타민 E, 페룰산이 추가되어서 제품 안정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성분이라 낮 동안 우리 피부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1차 방패 역할을 해주는데요. 비타민C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비타민E도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의 수분 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서 피부 건조를 막아주는데요. 비타민C와 E를 함께 바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최대 8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페룰산이라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지면 더 완벽한 방패가 만들어지는데요. 페룰산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주고 멜라닌 생성 효소를 차단하여 깨끗한 피부톤을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화장품의 산패를 방지하는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해서 비타민C, E와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와 화장품 제형의 안정성이 상승됩니다. 기초 화장품 고르실 때 이 세 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바르시면 훨씬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몇 배로 크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세럼과 선크림 조합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침투할 틈이 없는 아주 강력한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용 루틴인데요. 자기 전 스킨케어는 낮 동안 스트레스 받고 자극받은 피부를 잘 달래서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최고의 해결사가 바로 레티놀인데요.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 즉 턴오버 주기를 촉진하고 콜라겐 공장을 다시 돌려서 피부를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노화 방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 피부 치트키라 불릴 정도인데요. 다만 레티놀이 각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붉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레티놀 쓸 때 막 욕심내서 듬뿍 발랐다가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극 없이 레티놀 사용하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샌드위치 방법으로 바르는 건데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레티놀을 절대 피부에 먼저 바르지 마시고요. 세안 후에 보습제를 얇게 한 층 바르고 그 위에 레티놀을 쌀알 만큼 짜서 바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보습제를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이렇게 보습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레티놀을 끼워 넣으면 피부 자극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레티놀 화장품을 처음 바를 때에는 가장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저는 레티놀을 바른 다음 날에는 다른 기능성 제품을 쉬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EGF 성분처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케어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에 레티놀을 썼다면 화요일 저녁에는 판테놀 성분이 듬뿍 들어간 재생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쉬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근육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통이 막 생기잖아요. 이럴 때 쉬어주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악화시키거나 회복이 더뎌지게 됩니다. 피부도 똑같은데요. 새로운 화장품을 바르려고 할 때 피부 자극이 염려될 경우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 주시고 매일매일 바르는 게 아니라 2, 3일 간격으로 텀을 둬서 발라주세요. 피부가 적응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꾸준히 매일매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 표면을 케어해줬다면 속부터 건강하게 채우는 이너 뷰티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시술을 받아도 올바른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 상태를 반영해주는 거울이거든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똑같은 시술을 저한테 받으셨는데 효과가 차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몸 내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관리를 잘 한다면 피부도 자연히 좋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피부에 좋은 영양제까지 챙겨 드시면 정말 피부가 속부터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영양제 꿀조합을 공개해 볼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건 종합 비타민, 아연, 그리고 유산균이에요. 우선 비타민은 피부 전반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분인데요. 비타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따로따로 챙겨 먹긴 힘들어서 종합 비타민 제제로 먹고 있어요. 종합 비타민 영양제에는 보통 비타민 A, B군, C, D, E 등 다양하게 골고루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부터 콜라겐 재생, 항산화, 보습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탄력에 있어서 콜라겐이 매우 중요하죠. 비타민 C는 항산화제 역할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요. 콜라겐 구조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콜라겐 효과도 높여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 식품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달달한 과일보다는 파프리카나 브로콜리처럼 당분이 적으면서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채소를 추천드립니다. 파프리카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은데 당분은 훨씬 적고요. 당분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당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당독소는 콜라겐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당분이 적고 비타민C가 많은 신선한 채소를 드시거나 영양제 보충을 통해 비타민을 꼭 섭취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챙겨 먹는 영양제는 아연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아연은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염 작용을 해주고요.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감소시켜주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줍니다. 종합 비타민 약에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약 설명서에 있는 그 영양제 성분표를 보시고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종합 비타민 약에 아연 성분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양제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피부 건강은 장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병원에서 여드름 환자분들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변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연관성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대변을 보지 못하면 장내에 머무르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이너뷰티 습관은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물은 피부 세포의 수분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요즘은 모공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 주사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그럼 피부과 시술 후에
피부가 잘 재생이 되려면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만약에 피부가 시술 후에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시술 효과도 떨어지고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물 마시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평소에 이렇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라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500ml짜리 물병을 두고 틈날 때마다 자주 마시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마우스 옆에 물병을 두고 있고요. 거의 생수나 보리차를 마시는데요. 제 경우에는 생수보다는 보리차가 좀 더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생수가 첨가물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는 생수가 더 좋겠죠? 여러분도 집안 곳곳에 아니면 뭐 업무 보시는 곳에 작은 물병이나 텀블러를 두고 자주 홀짝홀짝 물을 마셔주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매일 물 마시는데 피부가 건조해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물을 드셨어요? 혹시 다른 차를 드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커피, 녹차, 뭐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거 드셨더라고요. 수분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에요. 별표. 이렇게 이뇨작용할 수 있는 뭐 녹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차 종류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서 반드시 생수나 보리차, 현미차 같은 이뇨작용이 거의 없는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야금야금 늙게 만드는 노화의 핵심 원인 3가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 원인들을 피부 도둑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도둑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우리 피부 내부를 녹슬게 만드는 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생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갈변 현상이 우리 피부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데 기존의 콜라겐 섬유를 파괴하고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방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특히 음주, 흡연, 자외선 등이 활성산소를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면 막 스트레스 풀자고 친구들이랑 치맥 많이 먹었는데요. 그때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도 올라오고 안 좋았거든요. 공부한다고 밤새고 막 기름기 있는 막 치킨에 술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활성산소 폭탄을 터뜨린 거였어요. 활성산소는 기미, 잡티, 주름을 유발하고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피부 건조인데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기가 없고 푸석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 방충망에 구멍이 뚫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이 뚫리면 모기를 비롯해서 온갖 날벌레가 다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피부 속 수분이 쉽게 증발해버리고 건조한 피부는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탄력이 저하되면서 잔주름이 늘어나고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부 보습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세 번째 도둑은 자외선입니다. 단지 피부가 까매질까봐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선크림을 동안크림이라고 말씀드려요.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피부 미백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부 탄력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외선 중 UVB는 대부분 표피층에 흡수되는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자극해서 피부 표면을 착색시키고요. 자외선 중 UVA는 우리 피부의 피하층까지 깊숙하게 침투해서 피부 탄력을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 노화 원인의 80%가 바로 이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늙는 이유의 80%가 바로 햇빛 때문이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오늘 하루 선크림 안 발랐다고 해서 당장 새로운 주름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데미지는 피부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몇 년 뒤에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고 가시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되돌리기에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래보다 10년은 젊어지는 스킨케어 루틴부터 이너 뷰티를 위해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못 지킬 때가 종종 있어요. 바쁠 때는 뭐 하루 종일 물 안 마시고 그냥 지낼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한 70-80%만 지키려고 노력하셔도 피부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이 사실 크게 막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귀찮을 뿐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식습관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그 노력들이 모여서 피부가 점점 개선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친구가 있거나 또 건강한 피부 혹은 피부의 저속 노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